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보트피트. 월남 폐마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이 남해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며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과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잖아서 했으면 하는데 그게 미국을 내쫓겠어 생각하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시킬 수 있다. 평화에다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하는 거 했죠. 근데 그걸 쏘갔죠. 그래서 월남은 많은 거예요.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중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 길이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말이야. 동네 애국국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왜 그냥 피가 나가 되겠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픈 것이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다시 전쟁에서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청이 하나가 되겠다.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화당 당원이 얘기해.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는 여당과 월맹과의 화해 정책을 들고 나와 월남 정부의 평화협상 참여를 촉구한 야당.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가 점령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다.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결정 타게 받았는데 공산적으로.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민하고 그냥 심해서 말이죠. 멋있다고 이제 대상은 점령당했다고 그냥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들은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다는데 티오나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전만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부인도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응? 40억 달러의 원자로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던 저기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해가지고 해서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파리스에요. 평화적으로 이렇게 서구를 통해서 석유가 되어 있거든. 그냥 그래도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당 계속해.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보,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린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은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자전거들아 또 바꾸는데 또 바꾸고 이게 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몰입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약간 비리는 많은데 칼떡해보잖아. 월남 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임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 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상후보 웬반, 사이공 대학 총학생 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의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권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자노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자노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해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삶.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이렇게 원래를 준비해 주시고 또 제가 3년 만에
저희 회사 2005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해갖고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시장님이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3년, 한 5년 전에 이 제품이 개발이 돼서 현재는 국내에 원자력을 해외 수출하는 곳, 또 국내 발전소가 한 150여 개 그 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기존의 제품을 플랜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전부 뜯어내고 저희도 그걸로 교체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하는 원자력 수출이라든지 신규 건설은 전체 저희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설명했던 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에도 이것이 많이, 남양주뿐만 아니라 많이 설치되면은 정말 그 교통약자라든지 우리가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과 또 남양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또 저희가 이 제품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2003년에 원래 조율을 하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그 2007년부터 2007년에 22억 했고 현재는 작년에는 50억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가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이지만 전기 발전소에만 설계 들어가 있는 게 현재 2013년부터 16년까지 설계 확정된 것만 해도 약 500억 이상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또 우리나라 국내 그 조선소에도 그레이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에는 심지어 해외 특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한 호기가 한 1,400톤 들어가는데 그 호기에 한 2,500톤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무궁한 그 시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기인 아부다비에 제가 3월 5일날 또 아부다비 갑니다만은 여기도 100% 설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원자력을 수출한다면 100% 저희 거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그 시장성에 대하고 또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상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또 국내에서 최초로 그 뭐 지식경제부 NEP 인증도 받았고요. 남양주시 100대 기업 명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에서 보증 브랜드 인증.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을 나가면은 그 어떤 그 자본금이라든지 이렇게 재무 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이 회사의 재무 구조와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인증 기조입니다. 요거는 뭐 NEP 제도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는 제품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 구매자 면책권까지도 처벌 사항이 면책받는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 뭐 벤처기업 조달 우수 제품 또 한수원 이런 한수원 우수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우수 협력업체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단가 계약으로 돼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일반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휠체어나 또 유모차 모든 것이 이렇게 빠지는데 저희는 빠지지 않는 제품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이 전 세계가 지금 약 30-40년 이상을 저는 그 일반 그레이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조심을 하든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이 조심을 하든지 장애인이 조심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제품이 나오고 후부터 뭐 구동기가 빠지지 않게 하려고 철판에다 레이저로 군용을 뚫러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이팅의 가장 중요한 건 배수 능력입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배수 능력이 탁월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지금 그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지법에 법으로도 저희들끼리 채택이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요런 제품을 만들었고 이제 플랜트 시장으로 접근을 하면서 새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게 논슬립 장치를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현재 국내에 그레이팅에서 전도제 사고가 1년에 한 21명의 사망 사고가 납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그렇지만 저희는 이 제품을 해서 전도제 사고를 95% 이상을 줄였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전 세계에 저희가 이걸 계속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그레이팅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인간공학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찾아보니까 독일의 그 안전 기준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그 실험에서 저희들이 그 R13을 받으면서 최상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다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캐나다 같은 데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안전과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서는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는데 그 수입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에이전트들이 이제 저희 회사로 이렇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그레이팅에는 이렇게 플랜트라도 이렇게 높은 경사도로 지고 설치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정도의 안 미끄러지고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사실은 경사도를 더 세울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그래서 최대 높이는 한 36도, 37도까지 세워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레이팅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이든지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사를 놓고 물을 뿌리면서 tes트한 다음에 아마 시내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레이팅 설치되어 있는데 비 왔을 때 밟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요건 이제 엔진 오일을 바르면서 여기에도 오일 바르고 안전화 밑에도 구두, 운동화 3가지 실험했습니다만 그 밑에도 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그 눈이 왔을 때죠. 요런 영상을 찍는 것은 저희가 이제 플랜트 쪽에 보면은 이제 외부 노출되어 있는 플랜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과 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신규 플랜트는 저희 거로 설계 반영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 오는 날 급히 찍으라 그랬더니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좀 그만큼 직원들이 안 미끄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배수성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폭우가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막 눈이 요번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뭐 1.8m가 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이팅의 가장 중요한 건 배수성입니다. 요즘 뭐 디자인 그레이팅 해갖고 철판에다가 레이저 가공해갖고 모양만 이쁘게 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겨울철이나 임산부나 노약자가 밟으면 미끄러져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배수성이고 저희는 일반 그레이팅에 비해서 일반 그레이팅이 이게 보통 플랜트용인데요. 30mm 간격이 돼 있고 저희는 45mm 돼 있어요. 그래서 배수 면적이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 일반 거보다도. 좁아 보이는 거는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도로에 파손된 거죠. 뭐 중하중용으로 예를 들어서 대형 차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파손되는 장면입니다. 요 압축하즘 실험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가 NEP 받을 때 직접 실험한 건데요. 대형 화물차가 올라와서 한쪽 바퀴가 받는 하중이 4.75톤이 나옵니다. 축하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화물차가 일반 그레이팅 같은 경우 밟아서 핸들 한 바퀴만 돌려도 바로 파손이 됩니다. 요거는 구조상의 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용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은 이 밑에 그레이팅이 파손이 돼야지 핸들이 돌아가는데 핸들이 돌아가지를 않아갖고 차를 굴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바퀴 이상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 타이어가 다 뜯어져갖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막 화를 내서 더 이상 실험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제품이 그 남양주시에서 그 불과 한 5년 만에 전국에 지금 뭐 주택공사의 신도시 건설하는 데는 약 한 50% 정도 저희 설계 들어가고요. 도로공사 같은 데는 그 표준도면에 들어가 있고 뭐 휴게소 같은 데는 뭐 100% 아예 코드로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년 만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희들이 그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의 생산의 수익금은 거의 개발 투자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 미니공단을 추진을 해서 거기에 지금 그 송천리에다가 한 5개에서 한 5,8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5%를 저희 회사가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화 설비를 하고 이 설비에 대한 것에서 계속 끊임없는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그 이렇게 남양주시에서도 관내에서도 저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영업을 지금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 뭐 전국에 있는 플랜트 시장만 발전소만 돌아다녀도요. 저희 영업사원이 7명이 돌아다녀도 모자랍니다. 지금 계속 발전소를 뜯어내고 현재도 계속 교체하고 있고 현재 울진 원자력 교체하고 있고 끝나면 월성, 고리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청을 자주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또한 뭐 항상 저희들도 이제 남양주에서 기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장애인들을 위한 명품 도시를 위한 이런 설비를 하다 보면은 저희에도 수익금이 생기고 그 수익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코스트 다운을 계속 시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불과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후면, 3, 4년 정도 후면은 저희가 그래도 남양주에서 그래도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뭐 이게 납품처는 많고요. 거의 90%가 관공서입니다. 적용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도로라든지 인도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런 거. 이 플랜트 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운동장 많은데 여기는 이제 좁은 면인데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라 카메라를 못 들고 들어가서 몰래 찍은 사진이라 교체하고 난 사진입니다. 이게 뜯어서. 그래서 이게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다 이렇게 그레이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장님이 이렇게 오시고 나서 그다음에 뭐 남양주시 명품 도시에 대한 제안서 제가 이 그레이팅을 개발하게 된 동기도 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주다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남양주시 그 장애인의 날에서 남양주시 체육관 앞에 휠체어 밀고 가다가 제가 휠체어 빠지는 걸 보고 개발을 했는데 단순하게 그것만 개발하고 말라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양주시만 해도 이게 200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교통약자가 한 약간 24%. 교통약자라는 것은 그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해서 장애인 모든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구가 사실 우리가 모르는데 남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교통약자들은 우리가 명품 도시로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저희 말고도 다른 적응 제품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현재 남양주에서 저희가 한 직원 한 2명을 한 2년 전에 한 13일인가를 남양주를 전체를 돌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앞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이런 데 같은 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밟으면 금방 미끄러집니다. 이게 전체가 아마 보시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전체적인 이게 교체가 되면 얼마가 될까 그랬더니 한 설치비 빼놓으면 한 2억 원 정도만 되면 이런 위험한 부분은 전체가 교체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시민으로 저희도 자녀를 기르고 여기 남양주시 사는 사람으로 정말 이런 거를 볼 때 좀 한번 여기 계시는 모든 시장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 주위에 있는 교통약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어떤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청에서 요게 이제 그 쭉 이게 어디냐면 저 천마산 스키장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복개 공사를 해왔어요. 어린이들 그 도로가 없어서 학교를 가는데 쭉 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청계천을 뜯어내는 시점이었습니다. 청계천도 완전 복개를 했다가 그게 오래되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썩어요. 밑에가 썩다 보면 자연 부식 현상이 돼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복개를 하다가 저희 제품을 개발하고부터 여기서부터 그레이팅으로 저 밑에까지 한 100여 미터를 좀 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로는 뭐 어린이들이나 학교 통학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장애인들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 밑에서는 뭐 밑에 비 오는 날에 하천에 물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름 같은 데 와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뭐 돗자리 깔아놓고 고기도 먹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뭐 아파트 사진입니다.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양주에 이러한 안전한 제품을 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뭐 홍보 효과도 되고 또 명품 도시로서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저희들은 지금 그 상당히 많은 그 기술 개발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2년 만에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도 해외에 대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해외 한 6, 7번은 나가고 제가 3월 5일 날도 지금 두바이로 지금 출장을 가는데 그런 데 가면은 중동의 플랜트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스트 다운 시키고 정말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설계하실 때라도 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익 창출이 되면서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 개인적으로 또 시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매년 사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시내 같으면 사람들을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막 직업 모집을 해서 프랜카드를 막 지금도 설치하는데 프랜카드를 그 허가 낸 데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은 금방 필요하고 거기다 하려면 뭐 보름 이상 걸리고 그것도 뭐 시간을 기다려서 걸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잘 보이는 곳에다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럼 딱 걸고 나면 그 다음날 뜯어가요. 그럼 우리는 그냥 프랜카드를 한 20장씩 그냥 만들어놔요. 그래서 걸고 뜯어가면 바로 또 걸어놓고 이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거 뭐 남양주시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직원 모집 이런 프랜카드 정도는 좀 못 본 척 놔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부족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저희 회사 지켜보시면은 정말 그 남양주시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나라 국내 플랜트나 발전소 같은 데 들어가서 기존의 깨끗한 그레이팅을 뜯어내고 바꿀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좀 더 품질 좋은 걸로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코스트 다운 시키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나, 둘, 자, 이진모입니다. 앉으세요. 하나, 둘. 경기도지사 이진모입니다. 하나, 둘. 시장 표창입니다. 하나, 둘. 지역발전유공 남양주시장 표창입니다. 옆에 같이 한번 열어주세요. 네, 똑같겠습니다. 하나, 둘.
경기도지사 표창입니다. 서주세요. 일로 서주세요. 자, 이거 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경기도지사 표창입니다. 상금 1,300만 원을 함께 전달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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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제 11년도도 3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춘3월이라고 하는데 바깥에는 이제 꽃샘추위로 이번 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이제 시민으로서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역발전유공 납세를 마지막 타협보험이 되게 납세를 없어서 받으신 분들 상황을 보는 또 봉사활동 이렇게 해서 받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합창단 복장은 굉장히 좋네요. 봄을 느끼게는 아주 상징적인 색깔인 것 같아요. 요즘 마술피리 하냐고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마술피리들 우리 친구들 보셨나? 몇 사람 안 되는 모양이네. 마술피리 오남 도서관에서 공연을 나흘 동안 했죠. 네. 아주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첫날 갔다 왔는데 합창단이 아니라 이제 오페라단으로 명칭을 바꿔야겠다. 하여튼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우리 단원들에게 정말 노고에 치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필름, 오래된 필름 같지만은 또 우리가 좀 잊어버렸었어요 그동안, 그죠? 그래서 작년도에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안보에 대한 그 감각이 너무나 무뎌져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다시 생각들을 할 거예요. 올란 폐막이 결국은 남의 도움 위주로 갔을 때는 그 나라는 자주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안에서부터 벌써 망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999회의 외침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내분이 많았어요. 내분.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바깥에의 침략이 오는 것이지 내 안에가 튼튼하면 침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침략을 설사 온다 그러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몸도 안에부터 튼튼하게 가꿨을 때는 병균들이 침투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 작년 12월 31일부터 구제역 때문에 이제 고생들 많이 했죠. 구제역 때문에 이제 고생들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남양주에서 3만 1,000여 두의 이제 구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00여 두를 설치를 했으니까 25.7%에 해당됩니다. 비록 전체 경기도에 비해서는 훨씬 평균치를 밑도는 이런 숫자지만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나 피해가 컸다.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한다.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남양주시가 그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언론에 많이 부각은 됐었습니다. 언론이나 다른
중앙재난본부의 장관들 여러 사람들이 다녀봤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매뉴얼 관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심지어는 경기도지사나 행안부 장관은 다녀가시면서 남양주만큼만 했었으면 하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별로 우리 남양주시가 올리는 데는 부각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심철수 최고 관리를 정말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이런 절차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정력을 대대로 가시하고 또 남양주 시민들의 건강도 관리하고 안심하고 물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여태까지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들을 엄청나게 했지만은 나머지 마무리 사후 관리를 더욱 정말 알차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의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베델 그레이팅 김상돈 대표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관내 제품이 잘 팔려야지만은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우리는 되새겨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원래 매월 원래조회 때 관내 우수 기업 제품 설명회를 갖고 있지만은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우리 남양주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체가 잘 되어야만 남양주 경제가 살아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남양주가 명분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15개 읍면동 방문 인사회를 갖습니다. 뒤에도 써있지만 인융합 스마트 시정을 우리가 15개 읍면동에 심는 하나의 작업의 일환으로 방문 인사회를 이번에 갖게 됐죠. 예년과 같이 이제 시정 홍보물을 틀어주고 시장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건의사항 받는 이런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시민 참여 행정을 바로 지역사회에 함께 하고 뿌리내리는 이런 작업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읍면동 방문 인사회는 전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첫 번째 시도되는 이런 방문 인사회가 정말 성과를 거둬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참여 행정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30여 개의 시민 참여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또 워킹그룹도 만들고 또 그분들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도 되어 있고 해서 날을 3월달이면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죠. 본격적으로 정말 인융화에 의해서 스마트 시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이제 변화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밖에 없다. 모든 것은 이제 변화.
변화를 통해서 또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기가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우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그 변화되는 이런 세상에 맞추는 행정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한 전투함이 옛날 전투함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디 보니까 한 전투함의 항해 중에 야간이니까 이제 불빛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보니까 불빛을 정면으로 향하고 배가 쭉 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전부 이제 무선이 없었으니까 발광신호를 이렇게 주로 했겠죠. 저기 정면으로 오고 있는 불빛, 그것도 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배 비켜라. 그러니까 여기는 전투함이니까 배 비켜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네가 비켜라. 여기는 등대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등대를 들이받을 겨? 아니면 어플을 피해갈 겨? 이 등대는 바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그것도 쉼 없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비키게 하려면 과연 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놓여 있는 현상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시켜가면서 조직도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분 개인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이번 달부터 이제 날도 풀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인융화, 시민 참여와 행정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남양주를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도 보셨지만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새롭게 취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 이제 3년간 임기를 가지고 이제 출범하시는 우리 원 사장님은 주로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CEO로 활동하시던 분이죠. 현대건설에서 이제 최초에 입사를 해서 현대건설 상무하시고 호롱건설에 상무로 들어가셔서 또 대표이사까지 하시고 또 다른 기업에 또 대표이사 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제대로 민간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독립 재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저렇게 우리 원 사장님을 지정이 됐으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원 사장님이 일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힘껏 도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이제 염 사장님이 지난 3년 동안에 높은 경륜과 또 이런 그 도시계획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상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또 도시공사가 지금 출범하면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2기의 도시공사의 목표는 이제 또 새롭게 변화돼서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그 이상 변화돼서 도시공사로서 이유를 남길 수 있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걸맞는 마인드로 무장되기를 시장은 희망을 합니다. 아마 우리 남양주 시민 모두가 이렇게 그런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3월달 첫 시작을 알리는 원래 조회입니다. 새롭게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다시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 차렷. 새 아침을 열고 설레는 향기 짙은 이상으로 원래 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3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